자, 허준의 잔등을 보겠습니다. 앞부분의 줄거리. 해방이 된 후 시대적 배경이 드러납니다. 나는 서술자죠. 1인칭 시점임을 알 수 있습니다. 친구인 방과 함께 만주에서 서울로 돌아오다가 그와 헤어지게 되고 화물차를 얻어 타 함경도의 수성까지 오게 됩니다. 공간적 배경이 드러나 있습니다. 나는 제 방을 따라 내려가다가 한 소년을 만나는데 그 소년은 뱀장어를 잡아 일본인에게 파는 일을 하고 있었다. 요건 이제 상황을 좀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합니다. 일본인들이 해방이 된 후죠. 그러니까 일본인들이 지금 도망을 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붙잡히면 죽는 상황이야. 그래서 얘네가 숨어 다녀요. 일단 차를 얻어 타고 어떻게 해서 이제 일본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대놓고 못 가는 거예요. 숨어 다니는데 먹을 게 없잖아요. 그래서 얘한테 뱀장어를 사서 먹는 거예요. 근데 뱀장어가 꽤 비싼 음식이라 아무나 못 먹어요. 근데 이 일본인들은 어쨌든 돈은 많아. 그동안 이제 조선인들 조져서 수탈한 돈이 있겠죠. 그 돈으로 이제 뱀장어를 사서 먹는 거죠. 그래서 소녀는 뱀장어를 잡아 일본인에게 파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 보시면 처음엔 돈 많이 주는 것도 좋기는 했어요. 정말 했는데 그놈의 조합장 해먹은 일본놈 잡고 나서 하루는 위원의 김 선생이 우리 집에 와서 이 양복을 주며 하는 말씀이 퍽 이상한 말씀이 아니겠어요? 자, 여기 보면 조합장을 해먹은 일본놈을 잡았다라는 얘기가 나오죠. 이게 위에 이제 보시면 제가 써놨는데 뱀장어를 사먹는 일본인들, 그러니까 재력이 있는 일본인들을 알잖아요, 얘가. 그죠? 그 뱀장어는 비싼 음식이니까. 그래서 그 뱀장어를 사먹는 일본인들을 추적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걔들을 잡은 거야. 이해되시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조합장을 잡았다는 거고, 물론 이제 얘가 잡은 건 아니고 얘를 이용해서 얘한테 물어봤겠죠. 얘 뭐 여기 뱀장어 사러 오는 사람 누구니? 뭐 이렇게 물어봤겠지. 그래가지고 이제 잡았다는 얘기예요. 그 잡은 애는 이제 밑에 보시면 나오는 김 선생, 위원회 뭐 이런 애들이 나옵니다. 하루는 위원회 김 선생이, 이 위원회는 건국준비위원회,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이제 세우려고 준비하는, 우리 집에 와서 이 양복을 주며 하는 말씀이 이상한 말씀을 합니다. 너 남의 집 초상란데 가본 일 있니? 자, 이건 그 김 선생의 말인데 직접 인용을 한 거죠. 단박에 그러십니다. 가봤습니다 하니까 그 사람 죽은 방에서 일가 친척이며 온 동네 사람들이 왜 모여서 들끓고 나를 세우는지 알아? 모릅니다 했습니다. 그랬더니 웃으시며 김 선생 하는 말이 다른 할 일이 있어서 그렇기도 하지만은 죽은 사람이 벌떡 일어나는 수가 있단 말이야 하시고는 하하하 하고 자꾸 웃으셨습니다. 요 응은 나가 한 말이에요. 요 응은 이제 그 우리가 이렇게 상대방이 얘기를 하다 보면 이렇게 이제 말대답을 해주잖아요. 이제 그런 거죠. 글쎄 그래요. 무슨 소린지를 몰라서 왜 벌떡 일어나요? 어떻게 벌떡 일어나요? 하고 무서워서 물으니 죽은 사람 몸뚱이 위를 고양이가 넘어 지나가면 일어난다고 왜 그러지들 않해? 그러시고는 또 깔깔거리고 웃으십니다. 날 놀리듯이 그렇게 자꾸만 웃으시고 나서, 이게 놀리듯이가 아니라 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양이가 오는지 안 오는지, 시체가 벌떡 일어나려는지 안 나려는지 잘 지켜야만 된단 말이야. 이게 이제 뭘 놀리는 거냐면 얘가 이 얘기를 하니까 자꾸 무서워하거든, 어린애가.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재밌어가지고 자꾸 놀리는 겁니다. 물론 이제 우리는 별로 재미없지만 그런 말씀을 하셨어? 그러니까 네가 잡은 이 뱀장어가 꽤 엉뚱한 것을 하는 셈이었단 말이지. 사람이 못 지키는 고양이를 다 지키고. 여러분, 이 말은 나가 한 말이에요. 지금 소년과 나가 서로 이제 대화를 하고 있는 건데 소년이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나가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요건 나가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사람이 못 지키는 고양이를 다 지켰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고양이가 오면 어떻게 되죠? 고양이가 오면 죽은 사람이 벌떡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고양이를 지켰다는 건 고양이가 못 오게 했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죽은 사람이 다시 일어날 수 없게 했다는 뜻이고요. 여기서 죽은 사람이란 이 조합장 놈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조합장 놈이 죽은 건 아니지만 여기 보시면 그 조합장 놈도 그렇게 자빠졌던 놈이 벌떡 일어나서 달아나려고 했다, 이런 말이죠. 근데 그걸 우리가 잡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조합장을 달아나지 못하게 잡을 수 있게 하는 역할을 이 뱀장어가 했다는 뜻이에요.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고양이를 지켰다라는 말은 고양이가 오지 못하게 했다. 다시 말하면 엎어진 애가 다시 벌떡 일어나지 못하게 했다. 근데 그 엎어진 애가 누구냐면 여기서는 조합장을 비유적으로 말하는 거고, 이 조합장이 벌떡 일어나서 도망가지 못하게 했다. 조합장을 잡을 수 있도록 도왔다. 되셨나요? 이런 뜻으로 지금 김 선생이 그런 의미로 말을 한 거고, 그 말을 나가 알아듣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소년은 몰라요. 소년은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나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절반은 소년의 말대답으로 또 절반은 그의 안색을 살피는 놀라움으로 나는 이랬다. 그 김 선생이란 이가 누구니? 그 다음 보시면 위원회에서 뭔가 하시는데 꽤 높은 사람이야요. 전에 감옥서 나왔지요. 그러니까 이제 일제강점기 때 일본에 저항하던 그런 인물이었겠죠. 감옥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집 동네에 살다가 지금은 포항동에 일본놈 살던 집 얻어가지고 개서 지내지요. 김 선생는 선생 어머니하고 나만하고 나보다 적고한 아버지 없는 조카들하고 지내다가 김 선생이 잡혀 들어가고 간 뒤에 그 할머니가 혼자 살 수가 없어서 그것들을 데리고 포항동 어느 집에 가서 지금껏 남의 집을 살았었지요. 남의 집을 살았다는 건 종살이를 했다. 뭐 이런 의미라고 볼 수 있고요. 지금 여기 보시면 소년의 말을 통해 김 선생의 내력을 요약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분이셔. 이번엔 그런 사람이 참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독립운동 하다가, 그죠? 독립운동을 하니까 가족들을 돌볼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가족들이 이제 고생을 하고 그러다가 이번에 이제 해방이 되면서 이렇게 좀 풀려나게 된 이런 사람들인 거죠. 그랬겠지. 나는 아무 말도 아니하고 잠잠하였다. 소년도 입을 다문 채 더는 제잘거리지를 아니하고 무엇인가 중대한 것을 생각하는 사람처럼 고개를 소긋하고 걸어갈 뿐이었다. 그건 그런데 또 너 그 김 선생이란 이가 죽은 사람을 대놓고 하신 말씀 그래 그때 알아들었단 말이냐? 나는 다시 이렇게 입을 열지 아니할 수가 없었다. 알아듣고 말고요. 그걸 몰라요? 알아들었네. 죄송합니다. 이거 알아들었네요. 여기서 놀렸는데 알아들었다. 그쵸? 소년도 알아들었네요. 소년은 한번 내 얼굴을 치켜 올려다보고 그 다음 보시면 아직 못 보셨군요. 건 정말 다들 죽은 거 한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러니까 여기서 죽었다가 다시 일어나는 그 시체 얘기했잖아요. 앞에서. 그죠? 요거 죽은 사람이 벌떡 일어나는 수가 있단 말이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죽은 사람이라는 게 사실은 도망다니는 일본인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거거든요. 그쵸? 근데 그걸 제가 아까는 이게 소년이 이걸 못 알아들었다고 얘기했는데 아니에요. 알아들었어요. 죄송해요. 알아들었고 나는 이제 알아들어서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나는 바로 알아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물어본 거예요. 너 그거 알아들었니? 이 비유를 네가 지금 알아들은 거니? 라고. 지금 요게 이 죽은 사람이 그 와중에 오타를 했어. 도망다니는 일본인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건데 너 그 비유를 알아들은 거니? 라고 물은 거예요. 그랬더니 소년이 그걸 못 알아듣겠어요?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더니 하는 말이 걔들은 정말 죽은 거나 다름없어요. 죽은 사람과 매한가지예요. 누가? 그 도망다니는 일본인들이. 이런 뜻이에요. 그는 다시 처음에 흥분 상태로 돌아가 이제 이야기할 거리가 생긴 거죠. 낯에 엷은 분홍기가 오르더니 다음 순간에는 다시 푹 꺼져 들어가면서 내 뱀장 어깨나 사먹는 녀석들은 어디다 숨겼던지 간에 숨겨서 돈 부리는 놈들이 틀림없지만요. 정말 다들 배가 고파서 쩔쩔맵니다. 그러니까 돈은 있는데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도망다니느라고. 다들 얼굴이 하얗고 가죽이 축 늘어지고 다리가 부들부들 떨리는 걸 가지고 밤낮을 모르고 망깨를 비라리 헐어 촌으로 내려오지 않습니까? 먹을 것을 구하러. 배추 꼬랑이를 먹는다. 고추잎을 딴다. 수박 껍데기를 핥는다. 그래 보다가 정 할 수가 없으면 고무산이나 아오지로 가지요. 누가 보내지 않아도 자청해서 갑니다. 우리 여기는 쌀이 없는 데인데 일본 것들이란 거지반 사내 없앤 것들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남편이 없는 것들이에요. 왜? 죽었거든. 전쟁 나가서 죽고. 얘네가 전쟁을 정말 오래 했잖아요. 그죠? 전쟁 나가서 죽고, 그 다음에 이제 사실 해방되고 나서 뭐 반인민특위 뭐 이런 걸 했어요. 북한에서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잡아 죽고 이런 일들도 많이 있었죠. 어쨌든 남편이 없는 여인들만인데다가, 그러니까 이제 남자 없이 여자들만 있다는 거예요. 애새끼들만 오글오글 하는 걸 데리고 가기는 어딜 가면 뭘 합니까? 그러니까 도망을 못 간다는 거죠. 결국은
먹을 걸 구하다 여러분 보시면 이 고무산이나 아오지로 간다 그랬잖아요. 여기가 이제 결국은 원치 않는데 어쩔 수 없이 저기로 가는 거예요. 저기 가면 뭐 이제 거의 이제 뭐 살 수는 있지만 거의 죽은 거나 다름이 없는 그런 곳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 그러니까 도망다니는 이 일본인들은 죽은 거나 다름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중략 다음 줄. 부질없는 말로 이가 어찌 안 갈리겠습니까? 여러분 중략이 됐기 때문에 이게 누가 하는 말인지를 판단을 하면서 보셔야 돼요. 하지만 내 새끼를 갖다가 두어 죽인 놈들은 자빠져서 다들 무릎을 꿇었지만은 무릎 꿇은 놈들의 꼴을 보면 눈물밖에 나는 것이 없이 되었습니다. 그래요. 자, 여러분 보시면 내 새끼를 갖다 가두어 죽인 놈들, 그러니까 내 새끼는 아마 조선인일 것이고, 그러니까 내 새끼를 갖다 가두어 죽인 놈들은 일본 놈들이겠죠. 근데 그 일본 놈들이 자빠져서 다들 무릎을 꿇었다. 패망했다. 그래서 자식을 죽인 일본인들이 패망했다는 건데 그 다음을 보면 무릎 꿇은 놈들의 꼴을 보면 눈물밖에 나는 것이 없이 되었다. 자기 자식을 죽인 사람들인데 그 패망한 일본 놈들의 꼴을 보고 눈물을 흘린다는 거예요. 이건 뭐야? 불쌍히 여긴다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패망한 후에 일본인들의 처지를 보고 동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야, 그 당시에 대부분의 조선인들은 어땠을까요? 저 새끼들을 다 잡아 죽여라. 막 그래서 이제 실제로 막 잡아서 죽이기도 하고 그 집 쳐들어가가지고 불태우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그 일본인들을 보고 불쌍히 여기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식을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저는.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떤 노인이 하는 말이에요. 이게 이제 이 애가 하는 얘기는 아니겠죠. 노인이 하는 말인데 자식이 독립운동을 하다가 죽었는데, 죽었는데 그걸 한 일본은 물론 이제 그 당사자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일본 사람들이 그렇게 한 건데 그걸 보고 동정을 하고 있다 이거죠. 애비랄 것 없이 남편이랄 것 없이 잃어버릴 건 다 잃어버리고 못 먹고 굶주리고 피골이 상접해서 헌 너질대기에 깡통을 들고 앞뒤로 허친거리며 업고 안고 끌고 주축끼고 다니는 꼴들. 업고 안고 끌고 주축끼고, 그러니까 애들을 데리고 이런 뜻이죠. 아이들을 데리고 거의 거지꼴을 해가지고 돌아다닌다 이거죠. 걔들을 보면 어디 매가 갑니까? 어디 때릴 수가 있습니까? 매를 때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너무 불쌍해서. 이런 얘기죠. 벌거벗겨 놓고 보니 매 갈 데가 어딥니까? 그럴까요? 정말 그 사람들에게 그렇게 동정과 연민이 갈까? 나 같으면 안 그럴 것 같은데. 예? 나 같으면 뭐 피골이 상접이고 나발이고 지들이, 아니 조선인들이 그렇게 피골이 상접할 때 일본인들이 봐줬어요? 오히려 매 더 때리고 더 뺏어가고 다 수탈하고 쟤를 다 죽이고 그랬는데 저 같으면 못 그럴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사람은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말을 못해요. 이 사람이 아무 말도 못합니다. 만주서 오셨다니까 혹 보셨는지 모르지만은 낮에 보면 이 조그만 장터에도 그 헐벗은 굶주린 것들이 뜨문이 바닥에 깔리곤 합니다. 일본 사람들 그것들만 실어서 보내는 고무산인가 아오진가 간다는 차가 저기 와선 채 저 차도 벌써 나알기엔 닷새도 더 되는가 봅니다만 참다 못해 자원에 나오는 것들이 한 차 되기를 기다려 떠나는 것인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그 아오지 탄광이라는 얘기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일본인들 그 나쁜 놈들 잡아다가 아오지 탄광 같은 데로 보내서 거기서 강제 노역시키고 막 그러는 거거든요. 벌을 주는 거예요. 근데 거기 가면 개고생할 거 알지만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으니까 나오는 거야.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고무산인지 아오지인지로 끌려가는데 자발적으로 나와서 끌려간다 이거예요. 가면 그래도 먹을 건 죽었지. 이러면서 닷새 동안이면 닷새 동안 내내 굶은 것인들 그 속에 어찌 없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 차를 타고 떠난다 뭐 이런 얘기죠. 불쌍히 여깁니다 지금. 그러지 아니하여도 나는 할머니 아까 그것들이 업고 안고 끼고 다닌다는 측은한 표현을 하는 것으로부터 낮에 수성서 들어오는 길로 맞닥뜨린 사람들이 복잡거리는 좁은 행상로 위에 일어난 한 장면의 짤막한 씬을 연상하기 시작하는 중이었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오면서 뭘 본 거예요. 오면서 수성에서 들어오는 길로 맞닥뜨린 사람들의 그 행상로 위에서 그 일본인들이 뭔가 이렇게 당하거나 아니면 일본인들이 뭘 이렇게 얻어먹거나 이런 장면을 본 거죠. 그래서 그걸 떠올리고 있었던 거예요. 떠올리고 있었는데 노인은 이러고는 말을 끊고 깊은 한숨을 들여 쉬었다. 그 다음 자, 이 B는요 아까 그 장면, 내가 아까 봤던 그 장면 짤막한 씬 그거 연상하는 거 그걸 묘사하고 있어요. 참으로 그 일본 여자는 업고 달고 또 하나는 손을 잡고 애가 셋이야. 아마 아오지 가기를 기다리는 차에서 기어 내려온 듯 폼 가까운 행상로 위에 우두커니 서 있었다.
허옇게 퉁퉁 부어오른 나체, 기름때에 전 걸레 같은 헝겊조가로 머리를 질끈동이고 업고 달리고 잡힌 채 길밭추에 비켜 서 있었다. 길 한쪽에. 머리를 동인 것만으로는 휘둘리는 몸을 어찌할 수 없다는 모양으로 골살을 몇 번 찌푸렸다가는 펴서, 골살이라는 건 이제 이마살이죠. 인상 쓰는 거예요. 하늘을 쳐다보고 또 찌푸렸다가 펴서 쳐다보고 하기를 한참이나 하며 애를 쓰는 것을 자기는 유심히 거느다보고 있었던 것이다. 자기는 나예요. 그러니까 내가 본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자, 정리를 해볼게요. 밑에 보시면 갈래는 현대소설이고 중편소설, 시점은 1인칭 관찰자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내면이 위주가 되기보다는 이 사람이 보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 이런 게 중점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처음에는 그 소년의 이야기, 그 다음에 이 노인의 이야기, 그리고 자기가 보았던 그 여인의 모습까지, 그래서 관찰자 시점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배경은 일제 말부터 해방기 시점, 부각시킨 일제 징용 시대의 현실. 공간은 만주, 수성, 청진, 이런 공간들이 이제 바뀌면서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제를 보시면 식민지 시대의 분노와 복수심, 해방의 감격과 무질서를 뛰어넘는 새로운 인간 정신의 모색. 여기서 말하는 이 새로운 인간 정신이 뭐예요? 일본 놈들에 대한 연민과 동정이죠. 그러니까 인간애라고 할 수가 있죠. 인간에 대한 애정입니다. 그냥 걔가 뭐 일본 놈이고 어떤 놈이고 이런 걸 떠나서 그냥 불쌍한 사람에 대한 애정, 뭐 이런 것을 모색, 찾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작가는 저 동정과 연민을 가져야 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정말 저는 정말 공감할 수가 없어서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작가의 말은 그렇다. 해방을 맞이하는 태도에 대한 새로운 조명.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해방을 맞이하는 태도에서 일본 놈들 나쁜 놈들 쳐 죽이고, 그 놈들 몰아내고 우리 독립국가 세우고 이런 거에 이런 태도를 가졌다면, 여기서는 이제 그런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길 줄 아는 그런 태도를 가져보자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특징을 보면 여로형 구조. 여로형이라는 건 이제 여행 경로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간적 배경이 만주, 수성, 청진이라고 그랬잖아요. 여기는 이제 여행을 다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돌아오는 길이에요. 우리나라로 돌아오는 그 길을 이제 배경으로 하고 있다. 여로형 구조. 그래서 만주에서 회령을 지나 수성, 그리고 청진, 그리고 서울까지 이 사람이 이동을 하고 있고, 이 이동 경로가 드러나게 된다. 그 다음에 시대적 현실을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고요. 광복을 맞이하는 태도를 새롭게, 뭐 아까 얘기했죠. 새로운 태도. 그 다음에 인간적 삶의 따뜻한 애정, 인간의 정이죠. 잔등의 불빛이라는 상징을 통해 형성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잔등이 뭐냐면 은은한 불, 뭐 이런 뜻이에요. 은은한 불빛. 그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자, 인정을 갖자, 뭐 이런 얘긴데, 글쎄요. 자, 그 다음에 광복을 맞이한 한국인의 상반된 모습을 통해, 그러니까 그들을 지금 김 선생이나 이런 건국준비위원회 이런 사람들은 그들을 잡아 족치잖아요. 그죠? 근데 이 할머니, 이 노인은 그들을 불쌍히 여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반된 모습이 드러나고 냉철한 시각으로 당대의 현실과 인간의 의미를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작가의 시선, 분명히 그것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걸 여러분이 이해하실 수 있어야 되고, 이 작품에서 뭐 내용은 어렵지 않아요. 제일 여러분이 잘 이해해 두셔야 되는 건 이겁니다. 요거 어디죠? 기억. 죽은 사람이 벌떡 일어나는 수가 있단 말이야. 요게 도망다니는 일본인을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해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그걸 얘가 물었는데 소년도 알고 있었고, 소년은 걔들이 진짜 죽은 거나 다름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됐죠? 내용은 이제 알아두시면 되고 특징까지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